얘네들 아유 야씨 멘탈 좀 차려라. 이제 멘탈 좀 차리라고 제가 시간 좀 주려고 아까 강의하던 거 이게 아까 특수부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수부대는 이게 틀려요. 저기 소수습전 외로운 늑대 전술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조단이에요. 자, 왜 그냥 이 정찰이나 이걸 나가다면 2명 단위라. 정찰대가 보통 2명을 가요. 정찰대도 특수부대야. 자, 왜 2명이냐? 정찰하다가 한 명이 다칠 수가 있어. 그러면 한 명이 어떻게 돼? 얻고 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2인 1조야. 이게 2인 1조의 원리예요. 정찰대는 2인 1조예요. 아니, 한 명이서 가면 어떻게 되면 가다가 정찰하다 다칠 수가 있어. 다리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요. 못 돌아와서. 부대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래서 2명을 붙이는 거예요. 한 명이 다칠 수가 있어. 그럼 한 명이 어떻게 얻고 올 수가 있어요. 등에다 얻고 올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정찰 때는 기본 들어갈 때 2인 1조. 아니, 그렇게 따지면 3명이 가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정찰을 가면 정찰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들키겠죠.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한 명이 가는 게 제일 좋아. 안 들키는 거는. 정찰 때 한 명이 가는 게 좋은데 한 명만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발목이나 어떻게 이게 다칠 수가 있어.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정찰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임무가. 그러면 다쳐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대로 복귀를 못하면 어때? 거기서 죽어요. 적한테 걸리든가. 제일 좋은 거는 한 명이 가가지고 몰래 정찰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나면 죽어 거기서. 그래서 2인 1조에 정찰 때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3명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명을 가면 눈에 잘 띄어요. 쉽게 들켜. 정찰을 하러 갔는데 내가 정찰대가 적으로부터 들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찰은 임무를 보낼 때는 3명 이상을 잘 안 보내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자, 정찰 임무를 보낼 때는 2인 1조로 해서 보내요. 이게 이유야. 3명 이상 가면 쉽게 들켜. 이게 3사람부터 이게 되면 에너지가 틀려요. 3사람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그쪽 에너지가, 기가 느껴져요. 그럼 들켜. 3사람이 다니면 쉽게 들켜요, 이게. 그래서 정찰 임무를 할 때는 2명만 딱 보내요. 이게 다 데이터를 내봐서 정찰 임무를 보는데 3명을 보내봤더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쉽게 들켜요. 정찰을 나갔는데 정찰대가 들키면 안 되잖아. 그죠? 정찰 임무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 정찰 임무를 보내는데 3명 이상을 보내면 다 들켜. 딱 적당한 게 어떻게 냐 2명이에요. 2명은 잘 안 들켜. 정찰 임무. 정찰 임무 갈 때 이게 2인 1조의 전술이에요. 이게. 적으로부터 제일 안 들키는 전술이 2인 1조예요. 2인 1조 전술이에요. 이게 정찰대 전술이에요. 이게 기본이. 그럼 3명은 뭐냐? 이게 삼총사야. 이제 3명부터 이게 애매해져요. 이제 3명부터는 이게 삼각구도록 이때부터 진을 짤 수가 있어요. 3명부터가. 우리가 삼총사라는 말이 있죠. 왜 삼총사가 삼총사냐? 3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각계격파 전술이 가능해요. 각계격파 전술이 가능해요. 자, 저기 한 명이 이게 적진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한 명이 있어. 그럼 3명이 순식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한 명을 갖다가 제압을 해요. 이게 3인 1조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전술이에요. 이게 기본이. 2명이서 제압할 수 있잖아요. 2명에서는 순식간에 제압하기 힘들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게 시야가 요 정도 같아요. 그럼 2명까지도 그 시야에 한 눈에 눈깔이 2개야. 눈깔이 2개이기 때문에 2명을 감지 같아요. 근데 3명이 늘어나잖아요. 눈깔이 2개이기 때문에 3명을 감지를 못해요. 이 실험을 해봐서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 전사들을 갖다가 붙여봐요. 1대1로 붙여봐. 그럼 어떻게 비등비등 하겠죠. 똑같은 환경에서 저걸 하게 되면. 자, 2대1로 붙여봐요. 자, 2대1로 붙여보면 어떻게 되냐? 얘가 어떻게 돼요? 조금 싸우다가 뒤로 도망을 가요. 자,
자, 이게 전투력이 비슷해. 이쪽도 전투력이, 근데 2대1로 붙여봤어. 2대1로 붙여보면 어떻게 되냐. 싸우다가 어떻게 불리하죠. 당연히 못 이겨. 근데 어떻게 얘가 도망을 가요. 자, 정찰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나중에 본진에 가가지고, 정찰대 애들이 있다고 어떻게 꼬발려요. 이게 2대1 전술. 2대2, 2인 1조로 갈 때는 저거고 교전을 하면 안 돼. 그냥 어떻게 해요? 보고 와가지고 정보만 취득하고 어떻게 해요? 제 아군 지점을 와서 보고만 해야 돼요. 이게 2인 1조 시스템이에요. 근데 3인 1조 정찰 때는 어떻게 되냐? 적이 한 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납치해가지고 정보를 얻고 싶어 해. 근데 2인 1조는 그게 안 돼요. 어설프게 건드리면 어떻게 자기네들을 그 정체만 들통나. 근데 3인 1조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잡으세요. 자, 3명이 이쪽하고 각각 한 명한테 전투력이 비슷해. 그럼 이쪽은 3명이고 이제 한 명. 얘가 적진으로부터 떼뚱하게 떨어와 있어. 얘를 갖다가 죽이거나 납치를 하고 싶어. 그럼 2인 1조는 안 돼요. 근데 3인 1조는 돼. 자, 어떻게 되냐. 3인 1조는 포위를 할 수가 있어요. 포위를 할 수가 있어. 3인 1조는 포위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순식간에 제압을 해요. 각계건파 전술이기도 해, 이게. 각계건파 전술을 하게 되면, 이 전술이, 그 병력수나 전투력이 비슷하면, 적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각계건파 전술이 그때부터 통해요. 2배 이상은 각계건파 전술이 안 통해. 기본이 3배 이상의 병력이 돼야 각계격파 전술이 통해, 이제부터. 이게 이 원리야, 이게. 보통 우리가 싸움, 이게 이제 30대 1로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이기는 애들이 있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주먹에 전설하면 3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막 10대 1로 싸우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게 3대 1로 해가지고 얘가 이 3명을 상대로 이길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30대 1로도 얘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3대 1의 법칙이야. 이게 전술에서. 이게 옛날 바이킹 애들이 쓰던 전술 방법이에요. 자, 바이킹 얘네들이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해서 유럽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전투력이 낮은 애들은 안 들어가. 너무 당연하죠. 그럼 거기서 전투력을 측정을 해요. 그럼 측정을 할 때 어떤 능력을 측정하냐? 전투력을 유럽에 있는 애들을 상대로 해서 혼자서 3명 이상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정도의 수준이 돼야 어떻게 바이킹 배 태워요. 이게 바이킹 전술이에요, 이게. 이게 내가 별걸 다 얘기하네. 이게 바이킹 전술이에요. 자, 이게 3대 1로 이기면 30대 1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머리에 앉아. 기본적으로 3명이 에워싸. 3명이 에워싸. 이게 싸움꾼들을 보면 싸움꾼들이 나중에 훈련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훈련하냐? 혼자 1대 1로 대련 안 해. 기본 싸움꾼들은 어떻게 해요? 3대 1 이상으로 대련을 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에워싸겠죠. 자, 우리 뒤통수에는 눈이 없잖아. 그럼 뒤에서도 주먹이 날라오고 발이 날라와. 근데 그거를 3대 2를 갖다가 이겨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10대 1하고 30대 1까지 어떻게 이게 쉽게 넘어가요. 이게 3대 1이야. 싸움꾼들의 이게 저거야. 건달들도 보면 막 혼자서 30대 1로 싸워서 이긴 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전설적인 애들이 있어. 왜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3대 1로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3대 1에서 3대 1로 이렇게 에워싸진 상태에서 3대 1로 이기면 어떻게 되냐? 4대 1, 5대 1, 6대 1, 9대 1, 10대 1 싸워서 이기는 건 그때부터 쉬워. 머릿수가 늘어나도. 이게 3대 1 전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바이킹 애들이 쓰던 방법이야. 자, 바이킹 애들은 해적지를 나가다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으로 해적지를 나가죠. 유럽 쪽으로 바이킹 애들이
노르웨이나 지금 그쪽 애들이야. 노르웨이 애들이 어떻게요? 저기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 해적을 찌러 가는데 굉장히 위험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그 애들이 서로 가려고 해. 자기네들도.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시험을 이제 막 잘하는 애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 있는 저기 군인들이 있어. 유럽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유럽 군인들하고 3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저기 뭐냐 그 싸움 능력이 돼야 저기 어디가 저 바이킹 배에 태워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아예 태우지를 않아. 왜? 오히려 방해만 돼. 그런데 싸움 못하는 애들 괜히 배에 태우잖아요. 방해만 돼. 그냥 걸리적거려 그런 애들. 없는 게 다 차라리. 그럼 어떻게 해야 유럽에 있는 군인은 혼자서 3병을 어떻게 해요? 상대를 이길 정도에 되는 애들만 태워요. 자, 그게 왜 그냐? 3대2를 싸우면 4대1, 5대1, 6대1도 싸워서 이겨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 3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집단화가 돼서 진을 이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바이킹이 30명이야. 바이킹이 30명이야. 상대방이 100명이야.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밀어버려요. 그렇게 돼. 그냥 이게 평지에서 싸우잖아요. 바이킹 30명하고 유럽에 있는 군인 100명하고 싸우잖아요. 바이킹이 그냥 어떻게 그냥 쓸어버려요. 그냥 전사자도 안 생겨. 이쪽은 다 거의 전멸을 해버려요. 근데 이쪽은 전사자가 안 생겨. 이게 정예부대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예전에 징기스칸도 이걸 많이 써먹어. 이게 정예부대들은 요 정도 능력이 돼야 돼. 혼자서 어떻게 돼요? 저기 중국군이나 중국 군인 애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요? 3명에서 5, 혼자서 3명에서 5명 정도는 너끈 상대할 만한 애들만 정예병에 딱 들어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정예병으로 안 넣어줘요. 혼자서 3명에서 5명까지는 혼자서 어떻게 너끈이 어떻게 해요? 저기 상대로 이겨야 돼. 3명에서 5명 정도는. 최하 3명이야, 5명. 그러면 이런 군대가 집단화를 이루잖아요. 한 30명 정도 소대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100명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전멸을 시켜버려요. 전투력이 그렇게 돼. 그러면 이 30명의 군대가 어떻게 되냐? 1개 사단 규모를 갖다가 어떻게 상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에? 소대 규모가 1개 사단 규모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게릴라 전술, 테러 전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목 막기 전술. 이 3가지 전술로 나가면 1개 소대 병력이 어떻게 1개 사단을 갖다 상대로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 갖다 어떻게 막아낼 수는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예전에 300이라는 그 저기 있죠. 300이라는 드라마 그 스파르타 애들이 어떻게 좁은 길을 갖다가 막아내니까 그 대군인 어떻게 페르시아 그 대군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해요. 자,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 단 300명의 정예군이 어떻게 길목을 딱 협곡지역 길목을 딱 막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페르시아 대군이 어떻게 해요? 발목이 묶여버려서 거기를 통과를 못해.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정예병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면 1개 소대가 1개 사단 병력에 어떻게 발목을 묶어내요. 자, 어떻게 되냐? 1개 사단 규모가 올라면 게릴라 전술에서 뒤에서 막 치고 빠지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군을 못해. 얘네들이 가만히 고립이 돼. 1개 소대의 정예 병력으로 어떻게 되냐면 1개 사단 병력을 발목을 묶어놔요. 그게 가능해. 이게 게릴라 전술이야. 일개 소대가 1개 사단의 발목을 묶어놔요. 장기로 짜자면 쫄이 어떻게 보면 궁을 갖다가 먹는 형상이에요. 그게 가능해. 이게 정예병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테러 전술이야. 이제 테러 전술은 제가 얘기 안 할게. 이거 얘기하면 이 테러범들이 이거 저기 악용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 잠깐만. 그 다음 뭔가 이게 저기 3인 1조 시스템이에요. 3인 1조 시스템은 어떻게 상대방을 딱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얘를 갖다 각계 기업한 전술이 가능해요. 한 명을 갖다가 죽이거나 얘를 갖다 납치해 올 수가 있어요.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이게 정찰 때 3인 1조 시스템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특수부대 애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어디 매복하고 오랫동안 하게 되면 소수의 병력으로 가다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4명 내지 5명을 써요. 특수부대 애들이 장기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깊숙이 후방으로 들어가서 전술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팀이라고 해요. 팀 전술이라고 이제. 특수부대 애들이 많이 쓰는 전술. 팀 전술은 4명 내지 5명이에요. 독수리 오형제. 달타냥과 달타냥과 삼총사면 4명이죠. 이게 이전술이야. 자, 이게 3인까지는 조로 봐요. 3인 1조 시스템. 근데 4인부터는 어떻게 돼? 팀으로 봐요. 팀플레이로 봐요. 보통 특수부대 애들이 팀플로에서 많이 작전이 들어가요. 그럼 4명 내지 5명이야. 왜 그냥 이게 안전한 숫자야. 안전하면서도 잘 들키지 않고 후방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정체가 들어가지 않는 숫자가 4명 내지 5명이에요. 이 숫자가 4명 내지 5명. 후방 깊숙이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 적으로부터 안 들키는 숫자가 딱 요 숫자야. 자, 이 5명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우르르 때로 몰려가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쉽게 들켜. 그러니까 4명 내지 5명이야. 5명부터 쉽게 들켜, 이게. 오진법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냐? 보통 4명으로 많이 가요. 특수부대 애들이. 왜 4명이냐? 2개의 조를 나눠. 2인 1조죠. 2인 1조로 2개로 나가서 양면 전술로 가요. 그래서 양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를 약속을 해요. 왜? 이게 4명이서 떼거지로 가면 눈에 띄어. 근데 2명이서 가면 눈에 안 띄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A라는 거점에서 B로 거점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4명이 떼거지로 가면 들켜요. 3명이 떼거지로 가도 들켜요. 근데 2명이 2인 1조로 가면 안 들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A라는 거점에서 B 거점으로 가면 보통 4인 체제로 많이 가요. 특수부대들이. 어떻게 2개 조로 나눠. 그럼 2명은 이렇게 해서 위에서 가고, 이 2명은 이쪽으로 위에서 이렇게 가요. 이게 4인 2개 조로 해서 많이 가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정찰을 하면서 가, 이렇게. 이게 양면 전술이에요. 이게 특수부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요, 다. 이렇게 안 들켜. 4명이 떼거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들켜요. 4명 저 뭐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딱 해. 근데 2명이서, 낯선 사람이 어느 동네를 지나갈 때 2명이서 지나가면, 그냥 뭐 2명 지나가면 다 하고 사람들 그래. 근데 3명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집단으로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3명으로 가게 돼요. 3명부터는. 근데 2명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저 사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4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들 뭔 사고 치는 거 아니야? 4명이서 딱 이렇게 받아들여요. 현지 거기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그럼 들키죠. 그래서 4인으로 하는데, 각각 2명씩에 따로따로 나눠서 가요. 특수부대들은 그렇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제 메탈 잡았나? 다시 촬영해야겠네.